쌤이 고려가요에 대한 설명을 살짝만 하고 동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도만 딱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 작품으로. 고려시대에 불렸던 노래야. 고려시대에 불렸던 노래. 구전되었기 때문에 구전 혹은 구비라고 하지. 얘는 문자로 기록된 게 아니었어. 사람들 사이에 그냥 흥얼거리던 노래로 전해지던 그런 갈래였는데, 한글이 창제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 고려 가요들 다 가지고 와봐 해가지고 한글로 옮겨 적은 거야. 그렇지? 가지고 와봐 했을 때 누가 이렇게 불러줬겠지. 그렇지? 불러주는 걸 받아서 적었겠지. 그렇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고려가요가 꽤 많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오늘 할 동동을 사실 제일 많이 다뤄. 제일 많이. 어려워. 내용이 길고. 근데 일단 고려가요가 어떤 갈래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노래였고, 그리고 얘네들은 연주할 때 실제로 불렀던 노래야. 연주를 하면서 이 가사들을 입혀서 불렀다는 거지. 악보도 있어. 시라고 시처럼 너희들은 생각하고 대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네들은 정해진 악보도 있다고. 그래서 뭐 대금, 뭐 가야금 같은 이런 전통 악기들이 있지. 전통 악기들로 이 동동이나 뭐 서경별곡이나 혹은 뭐 상사곡이나 이런 고려가요들을 실제로 연주하면서 부른다. 악보가 남아 있어서. 지금 다 남아 있는 건 아닌데, 너희들 유튜브 검색해 보면 이 고려가요 악보를 복원해 가지고 전통 악기로 연주하는 영상이 드물지만 있긴 있어. 근데 워낙 변형된 노래들이 많이 있어서 원곡을 복원한 건 잘 없고. 그러니까 노래라는 생각은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고, 노래라는 거. 이 고려가요가 정착된 시기는 사실상 기록되기 시작한 조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기록문학으로서 정착된 거 말이야. 기록문학으로서 정착된 건 조선시대 한글 창제 이후라고 봐야 되는데, 이때 좀 큰 변화를 겪어. 고려가요로만 구전될 때하고 조선에서 기록되었던 때하고 그 형태가 좀 달라지거든. 어떻게 달라지냐면, 조선이 개국되고 난 다음에 연회나 잔치 같은 걸 이제 나라 차원에서 궁궐에서 이제 열 때가 있단 말이지. 필요가 있겠지, 그지? 새로 나라를 세웠으니까 주변 나라들 사신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우리 나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 좀 알려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세자책봉도 해야 되고, 그 관직, 높은 관직의 관리들도 그 상을 줘야 된단 말이야. 개국 공신들 관직도 주고 막 이렇게 행사가 굉장히 많겠지. 처음 열었으니까, 그렇지? 거기에 뭐 결혼식도 해야 되고 왕 생일 잔치도 해야 되고 하려 보면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음악이잖아. 그렇지? 연회 파티에 음악이 없는 파티가 있을 수 없잖아. 그렇지? 그때 이제 음악을 써야 되는데, 물론 그 조선 개국 후에 그 새롭게 조선에 맞는 음악들을 정도전이 주도해가지고 막 만들어냈어. 막 만들어냈는데, 그렇다고 이 새로운 음악만 사람들이 부르지는 않을 거거든. 그렇지? 왜냐하면 나라 이름은 바뀌었지만 나라의 그 사람들은 똑같단 말이야. 다 고려인들이란 말이죠. 고려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하루아침에 사상이 바뀌거나 흥미나 혹은 선호가 바뀌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평민들도 그렇고 귀족들도 그렇고 고려가요를 계속 부르고 있었던 상황이거든. 근데 연회에 쓰기에는 이 고려가요가 구전되던 주로 평민층의 노래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제 이 나라의 공식 행사에 어울릴 만한 내용이 좀 적겠지. 그렇지? 뭐 남녀 간의 애정이나 사랑, 이별 뭐 이런 걸 다루는 얘기들이 보통이란 말이야. 그런 걸 이제 외국의 사신들 불러놓고 부르기에는 좀 가볍잖아, 내용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후렴구를 덧붙여. 없던 걸 덧붙이는 거야. 없던 걸 추가해가지고 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인데 뒤에 후렴구에 뭐 대평성대 이런 걸 막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안 어울리지. 그렇지? 임과 헤어져서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라는 내용 중에 갑자기 나라가 평안하고 잘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막 가사가 들어가 버리는 거지. 지금 남아있는 형태가 이렇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조선에서 이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될 때 정착이 되면서 아마 수정이 좀 되었을 것이다, 추가된 부분이 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이렇게 추측한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추측할 만한 근거가 굉장히 그럴듯해. 그럴듯해. 요게 이제 고려가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고, 이제 작품으로 가보자고. 동동으로. 동동이란 제목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 얘는 의성어야, 의성어. 뭘 흉내낸 소리 같아? 뭘 흉내낸 소리 같아? 동동. 내가 이거 어떤 애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 그 찬물에 얼음 동동 띄울 때 그 동동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지. 발상이 남다르구나.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애들은 틀리거든. 발상이 남다른 애들은 시험 문제를 잘 못 맞춰. 북소리야, 북소리. 북소리를 흉내냈다고 생각하는데, 쌤 예전에 어떤 생각했는 줄 아나? 북이라는 것도 의성어라고 생각했어. 나는 북 칠 때 어떤 소리가 난다? 북, 북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징 칠 때 어떤 소리 나노? 징 이러잖아. 꽹가리 어떻게 소리 나? 꽹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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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꽹가리라고 부른다. 그치? 북도 그런 거 아니었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잠시 있었어.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기해줬지? 기침하는 애 의성어 H라고 기침해서 그게 의성어인 줄 알고 찾아본 선생님이 있다. 이 북소리를 흉내낸 의성어라서 제목에는 큰 의미가 없다. 이걸 또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 뭔가 이런 의식적인 노래다라고 생각하면서, 의식적인 노래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떠한 뭐 제사나 아니면 어떠한 제의, 의식에서 사용되던 뭐 주문 같은 소리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동동은 의성어, 북소리를 흉내낸 의성어고 의미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됐지? 매 연마다 이렇게 후렴구가 달려있지. 아의 동동다리라고 달려있지, 그지? 의미 없다, 알겠지? 신경 안 써도 돼. 처음에 요 연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서사라고 불러. 서사. 서사라는 게 뭐냐 하면 머리말 정도야. 머리말. 동동의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서사에서 뒤에 어떻게 이어지느냐, 1월에서 12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총 13년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13년. 이 서사의 내용은 사실 쌤이 아까 말했던 이 부분하고 좀 관련이 되는데, 1년부터 12년, 즉 2년부터 13년까지 매월 지금 보면 정월, 2월, 3월, 4월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이게 12월까지 가는 거거든. 쌤이 길어가지고 지금 절반을 잘라놨단 말이야. 6월까지. 12월까지 가면서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냐 하면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외로움, 그럼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거든. 근데 서사는 이런 주된 내용하고는 또 안 어울린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애초에 동동은 1월부터 12월이었는데, 그치? 궁중음악으로 들어가면서 이 뭔가 좀 이 가벼운 이야기들을 담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궁중 연회에 좀 어울릴 만한 그런 내용을 좀 추가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추론이라고. 그래서 서사의 내용이 어떤 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덕을한 곰배에 받잡고 복을한 림배에 받잡고 덕이여 복이라 하늘 나스라 오소이다 받으러 오세요 뭐 이런 거거든. 덕과 복을 바칠 테니 그걸 받으러 오십시오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좀 잘 안 어울린다는 거지. 주된 다른 내용들하고 뒷부분하고. 그래서 추가됐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곰배는 뭐냐 하면 뒤야, 뒤. 림배는 뭐냐 하면 앞이야. 너네 이미오마 학원을 이란 사설시조에서 님비, 곰비, 곰비, 님비 본 적이 있을 거야. 그치? 앞뒤란 뜻이라고. 여기서 지금 뭘 하는 걸로 우리가 보느냐? 얘를 술잔으로 봐, 술잔. 그래서 얘를 뒷잔으로 보고 얘를 앞잔으로 보는 거야. 앞잔, 뒷잔은 뭘 말하는 거냐면 뭐 앞으로 술을 받치고 뒤로 이렇게 받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앞잔은 첫 번째 잔, 뒷잔은 두 번째 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쌤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차례 지낼 때 조상님 앞에서 술잔을 몇 번 이렇게 다시 올리잖아. 그치? 처음에 한 잔 따라가지고 절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절하기 전에 그 잔을 비우지. 그치? 비웠다가 그 다음 잔을 또 채우잖아.
이게 앞잔 뒷잔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잔을 바치면서 덕을 많이 쌓으십시오. 뭐 덕을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두 번째 잔을 채워서 바치면서 복을 많이 주십시오.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빈다는 거야. 누구한테 빌겠어? 누가 덕과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걸까? 아마도 임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궁중에 어울리는 임금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덕이라 하는 것, 복이라 하는 것을 받으러 오십시오 이런 뜻이라. 내가 지금 바칠 테니까. 됐지? 서사 중요하지 않대. 그냥 요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알겠지? 서사에서 어떤 문제를 내는 경우는 잘 없어. 그럼 뭔가 잘못된 거야. 서사에서 문제를 낸다는 얘기는. 서사의 구절을 풀이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문제를 낸다는 건 잘못된 거야. 됐지? 정작 중요한 건 이제부터 정월부터 여기서부터거든. 여기가 진또배기거든. 진또배기. 저번에 채연이가 뭐라 그랬지? 그 미더덕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 뭐지? 갑자기 또 이름 생각 안 나지? 오만둥이. 요건 잘라야 되겠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자, 정월은 1월이야. 정월은 1월인데 고전시에서 뭐 1월, 2월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럼 다 음력이 돼. 알겠지?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양력으로 접근하는데 양력이 익숙하니까 음력이야. 음력 1월이면 양력으로 치면 2월이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음력 1월 말이면 양력으로는 2월 말 3월 초 여기까지도 넘어가잖아. 그치? 그럼 뭐 어느 정도 시기냐 하면 음력 1월이라는 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요 시기. 정월 날인물은 이라고 나오는데 이 날인물이 여기서 조금 중요한 소재야. 이게 뭐냐면 냇물이거든. 냇물. 냇물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1월에 냇물은 중간에 영구대 의미 없다 알겠지? 이런 것도 그냥 영구니까 신경 쓰지 마. 냇물은 어저 녹저 하는데 어저 녹저가 뭐냐 하면 얼자 녹자 뭐 이런 거야. 뭐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런 뜻인 거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데 그렇겠지?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니까 얼어있던 냇물이 좀 따뜻해지면서 녹아서 떠내려가는 얼음도 있을 거고, 그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겠지? 누릿 가운데. 누릿은 세상이란 뜻이야, 세상. 들어봤지? 순우리말.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 누리. 친구들 중에 이름 중에 누리 있는 애들도 있을 거야. 한글로 이름 지는데 좀 많이 쓰였던 단어가 누리란 단어였거든. 온누리 이런 말 못 들어봤나? 온누리. 온 세상 뭐 이런 건데. 누리집 못 들어봤나? 누리집. 들어봤지? 중학교 교과서에 나왔을 텐데. 누리집이 무슨 뜻이라고? 홈페이지. 홈페이지라는 이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자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학자들이 머리를 짜내서 만든 게 누리집이에요. 누리집.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렇게 되겠지, 그지? 세상 가운데 나곤. 세상 가운데 나서 태어나서 몸마 내 몸은 홀로 열시어 혼자서 홀로. 쌤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이런 거 외워놔야 된다. 안 외워놓으면 엄청 곤란하고 외워놓으면 엄청 유용하다 그랬잖아. 그치? 이 외우느냐 안 외우냐의 결과가 극과 극이라고. 여다, 예다, 니다의 형태로 나오는데 얘네들 뜻이 뭐라고? 뭐라고? 살다, 지내다, 가다. 요 세 개의 뜻 중에 맥락에 잘 맞는 거 골랐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꼭 외워놔, 알겠지? 꼭 외워놔. 꼭 외워놔야 된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월이 되어서 냇물은 얼고 녹고 하는데 세상 가운데 태어나고 내 몸은 혼자서 살아가는구나. 내 몸은 혼자서 지내고 있구나. 뭐 이렇게 가면 되겠지. 쌤 아까 뭐라 그랬노? 떠난 님을 그리워하는, 지금 이별한 상태라는 거야.
이별한 화자가 떠나님을 그리워하고 외로워하고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들이라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내가 지금 혼자서 살아가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럼 냇물은 뭔 상관이냐는 거야. 그렇지? 이 냇물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냐 하면 얘는 얼었다가 다시 풀리는 애야. 그렇지? 그래서 변화가 있어. 엄마랑 아빠랑 집에서 싸우면 집의 분위기가 냉랭하지. 그치?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엄마한테 무릎 꿇어버리면 그때부터 싹 풀리지. 그치? 이게 이제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 거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지. 그치? 근데 나의 처지는 지금 어떤 거야? 나의 처지는 혼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처지인 거야. 그냥 계속 얼어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치? 계속 쓸쓸하고. 늘 추운 거야, 그냥. 옆에 있는 냇물은 이제 얼었는 게 풀리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 알겠죠? 그래서 이 나의 처지와 냇물은 서로 어떻다? 대조가 되는 처지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나의 처지가 훨씬 부각되거든. 대조되는 대상이 등장하면. 그치? 집에서 엄마가, 야, 너 이번에 성적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할 때보다, 야, 엄마 아들 누구? 엄마 친구 아들 누구? 엄마 친구 딸은 누구? 우리 아랫집에 사는 애는 이번에 성적이 어떻고? 이렇게 막 비교 대상을 막 가지고 오잖아. 그러면 이제 그 공격력이 배가가 되지. 그치? 타격이 훨씬 커지지. 내가 비록 시험을 못 쳐서 성적이 안 좋더라도 비교당하면 엄청 기분 나쁘잖아. 그치? 우리 엄마는 왜 항상 자기 자식을 남과 비교할까? 이런 막 서글픈 생각도 들고. 대조 대상이 있으니까 훨씬 더 이 나의 처지, 홀로 살아가는 이 처지가 부각된다라는 거. 그치? 요게 이제 효과겠지, 효과. 어떤 선생님들은 이걸 이렇게 접근하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 얼다라는 뜻을 여기에 이제 좀 주목을 하는 거야. 얼다라는 어휘에 이 시어에 주목을 좀 해서 얼다라는 게 이 당시에 사랑하다 이런 의미가 있었거든. 그 황진이의 시조 중에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되는 그 시조에 끝에 보면 어론님 오신 날 밤이어든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어론님이 사랑하는 님 우리 이렇게 풀이했었단 말이야. 얼다가 남녀간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거든. 그 남녀간의 사랑을 이해한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르고 지금 얼다의 흔적이 지금 우리 현대의 어른에도 남아있거든. 그렇게 이해를 해서 냇물은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사랑을 못한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던데 선생님이 봤을 때 그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쪽이 맞는 것 같아.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 냇물에 비해서 나는 늘 얼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요게 정월령이야. 그 다음에 이월령 이렇게 부른데 알겠지? 선생님이 이제 이연이라고 안 부르고 각 달마다 뒤에 령이란 걸 붙여서 부를 텐데 왜 그렇게 부르냐면 이런 월에 따른 구성 방식을 가지고 있는 시를 월령체가라고 해요. 월령체라는 걸 우리말로는 또 달거리 형식 이렇게 부르거든. 매연을 매달에 대응해서 구성하는 방식이야. 너희들이 기출 풀다 보면 농가, 월령가 이런 거 만날 때도 있어. 제목 자체에 월령이 들어가 있어. 여기에 보면 뭐 1월에는 뭘 해야 되고 2월에는 뭘 해야 되고 3월에는 뭐 밭 갈고 씨 풀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다. 그러니까 매 월마다 해야 되는 농산일들이 이렇게 쭉 나와서 지금 여기서도 우리 지금 동동도 마찬가지야. 매 월마다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 시기에 맞는 세시풍속들이 좀 들어가 있어. 세시풍속. 좀 있으면 나오니까 2월에 바로 나오거든. 봅시다. 이런 거 이제 월령체라고 하고 선생님이 2월령, 3월령, 4월령 이렇게 부를 거대. 이제 2월령 보자고. 2월 보름에 그럼 언제야? 음력으로 2월 15일인 거야. 2월 15일. 쌤 생일인데 2월 15일. 쓸데없는 소리지? 쌤이 얘기했나? 쌤 원래 생일은 2월 15일이 아니고 2월 13일이거든. 왜 2월 15일이 됐다고? 쌤이 시골에 살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대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게 되게 큰일이거든. 시골에서 눈이 좀 많이 올 때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눈을 치우는 이유는 대문 앞을 치우는 거야. 안 그러면 대문이 못 열거든. 그럼 못 나가. 담 넘어서 못 나가.
그래서 대문이 안 열려가지고 이틀 뒤에 출생신고를 하는 바람에 생일이 바뀌었다. 2월 15일에 보름에 높이 너희들이 조금 잠이 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쌤이 쓸데없는 말을 조금 넣는 거야. 쌤이 투머치 토커가 아니고 딱 필요한 것만 하고 싶은데. 높이 현이란 말은 높이 켠 등불이제 등불 다워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거든. 얘는 등불 같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답다라는 얘기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니까. 2월 보름에 높이 켜놓은 등불 같구나. 뭘까? 없잖아 지금. 등불에 비유한 대상이 안 보이잖아. 그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리를 해야 되겠지. 누굴 지금 높이 켜놓은 등불에 비유하고 있을지 합리적인 추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어떻게 볼 수밖에 없어? 위에서부터 볼 수밖에 없잖아. 그지? 맞지? 근데 서사는 좀 독립적인 내용이니까 제외하고 정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 아직 밑에 안 읽었으니까. 혹은 밑에 읽으면서 찾아도 관계는 없겠지. 그지? 그럼 그 대상은 누군 거야? 나 홀로 내버려 둔 이 님일 가능성이 가장 합리적인 거지. 그치? 누구를 등불에 비유했다고? 내 님, 사랑하는 님. 왜 2월 보름이냐 하면 이때 연등절이라고 해서 쌤이 세시풍속이 좀 들어간다 그랬지? 그치? 연등 너네 들어봤잖아. 부처님 오신 날 되면 길거리에 막 연등, 연꽃무늬의 등불이 많이 달려있지. 그치? 2월 15일 날 연등절이라고 해서 연등 이렇게 불 켜가지고 집집마다 달고 날리기도 하고 물에 띄우기도 하고 그러거든. 우리 전통적인 세시풍속인데 이때 연등절 때 높이 켜서 위에 높이 달아놓은 등불 같은 님이라는 거지. 왜? 만인을 비추실 드지셨다. 연자 쌤이 저번 시간에 고전 어휘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준 거 있잖아. 거기 보면 얘가 있어. 짓이라고 하는 거. 모습이란 뜻이에요. 이거 우리 추리할 수 있겠나? 동원아. 이거 추리 가능하겠나? 안 된단 말이지. 이런 거 외워줘야 된다는 거. 그치? 모습이다. 어떤 모습이다? 많은 사람들을 비추어 주시는 모습이다. 마치 등불처럼. 날 두고 떠난, 날 홀로 외롭게 하는 님을 갑자기 예찬한다고? 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런 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치? 예찬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등불처럼 높은 곳에 떠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비추어주는 그 존재는 우리가 임금을 비유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충분히. 그치?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랑하는 님의 성품, 사랑하는 님의 따뜻한 성품을 등불에 빗대고 있다. 이렇게 본다. 됐지? 그 다음에 3월. 3월이 되면서 음력 3월이지. 음력 3월 되면 양력으로 치면 4월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4월 되면 꽃 피지, 그지? 꽃 펴. 개한, 만춘, 달래꽃이여. 달래꽃이야. 진달래꽃을 말하는 거야. 달래꽃. 진달래꽃이여. 이렇게 한다고 지금. 만춘이란 말은 늦봄. 진달래꽃이 개했다 그랬어요. 개가 지금 10개자거든. 그치? 꽃이 열린다는 뜻은 무슨 의미? 꽃이 핀다라는 의미겠지. 그치? 3월이 되면서 핀. 3월이 되면서 핀. 늦봄의 진달래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남이. 여기 남이라고 읽으면 되겠지. 그치? 남이 부러울은 무슨 뜻이냐? 부러울. 남이 부러울. 남이 부러워할. 남이 부러울 뜻을 또 나왔네. 이래서 외워놔야 된다는 거야. 안 외워놓으면 해석 못한다고. 뭐를? 모습을.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녀나셨다. 구경만 해주면 되지. 지녀나셨다. 이것도 어떤 대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이 진달래꽃도 님이라는 거지. 2월령에서는 님의 그 따뜻한 성품, 넓은 마음,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비추어주는 넉넉함, 이런 성품을 예찬했다면 3월령에서는 진달래꽃처럼 남이 부러워하는 그 겉모습,
예쁜 아름다운 모습, 외모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 모습을 지니고 나신 분이다라는 거지. 결국 이제 2월령, 3월령 둘 다 지금 예찬하고 있는 거야. 되지. 지금은 되지. 그지? 근데 이게 싹 없고 지금 앞에 있는 쌤이 없다고 생각해봐. 너희들이 요 지문 텍스트 딱 보면서 이렇게 풀이 되겠냐고. 연자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다. 그지? 시험장에서 딱 만나면 숨이 턱 막혀. 동동 나오는 순간. 그래서 동동은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내용은 풀이하면서 이해를 해줘. 알겠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무턱대고 외울 수는 없거든. 이해를 좀 해주고 이해가 좀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동동은 분명히 외워줘야 돼. 알겠지? 외우는 고전시는 잘 없어. 읽기가 좀 훈련이 되면 좀 낯선 게 나와도 읽으면서 파악하는 게 훨씬 현명한 거거든. 근데 외워야만 해결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동이야. 그러니까 얘는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좀 기억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만나는 순간 그냥 바로 숨이 턱 막힌다. 알겠지? 물론 문제가 어떤 문제 나오냐에 따라서 이 구절 풀이를 정확하게 얼만큼 세세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지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근데 요새 문제 추세로 봐서는 이런 구절 네가 풀이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추세는 아니고,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잖아. 그치? 학교 시험에서는 현대어 풀이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분명히 확인할 거거든. 그 다음에 4월이야. 음력 4월이니까 양력으로 한 5월쯤. 그치? 아니 이적. 잊지 않고. 4월에는 잊지 않고 오실셔 곧꼬리세요. 곧꼬리새. 무슨 새? 꾀꼬리새. 꾀꼬리새. 5월이 됐더니 잊지 않고 꾀꼬리새가 왔어. 꾀꼬리가 철새거든, 우리나라에서는. 따뜻한 시기가 되면 꾀꼬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간다고. 지가 원래 살던 대로.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꾀꼬리가 텃새로 사는 곳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철새야. 얘는 잊지 않고 때가 되어서 돌아온 거야. 그치? 이쯤 되면 느낌 빡 오지 지금. 왜 꾀꼬리새를 가지고 왔을지. 쌤이 뭐라 그랬노?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비교 대상이 있어야 그 의미가 부각된단 말이야. 그치? 얘는 잊지 않고 돌아왔는데 누구는 안 와. 누구? 내 사랑하는 집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를 가지고 온 거잖아. 그치? 얘는 오는데 너는 왜 안 오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하다못해 새도 돌아오는데 인간이 너는 왜 안 돌아오느냐? 무슨다? 어째서?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뭐 이런 뜻이야. 무슨다?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이 녹사가 관직 이름이거든. 고려시대 관직 이름이야. 녹사님은 옛 나를 잊고 계신가? 돌아오지 않고 날 잊어버린 거지. 새도 돌아오는데 왜 잊고 돌아오지 않느냐? 원망하는 마음이 있겠지, 그지? 새도 돌아오는데 넌 왜 안 돌아오냐? 됐지? 4월까지. 요런 대상을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꾀꼬리와 같은 대상. 꾀꼬리 때문에 더 열받거든. 맞지? 꾀꼬리 돌아오는 모습 보니까 더 열받아. 그지? 나의 감정을 더욱 심하게 만드는 거지. 안 그래도 외롭고 쓸쓸한데. 이 화자의 감정을 어떻게 한 거야? 화자의 감정을 심화시킨 대상이거든. 그치? 이런 대상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렇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르지. 원래는 객관적인 대상인데 나의 감정과 관련이 만들어진 거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른다. 꾀꼬리새. 저 위에 냇물 마찬가지겠지. 얘 때문에 더 열받잖아. 그치? 이런 것도 좀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5월 간다. 5월 5일 무슨 달이지? 5월 5일 빨간 날, 어린이날. 이때 어린이날 아니었겠지, 그지? 방정환 선생님 고려시대 사람 아니잖아, 그지? 음력 5월 5일이라고.
음력 5월 5일이면 이게 뒤에 수린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단오야, 단오. 단오. 그 이몽룡과 춘향이가 처음 만난 그날, 단오날. 춘향이가 한껏 꾸미고, 치마도 예쁜 거 입고, 이몽룡이 지나가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그네를 타고 있었단 말이지. 이몽룡이 딱 봤을 때, 저렇게 예쁜 애가 치마를 막 휘날리면서 그네 타고 있는 모습 보고 반하겠나, 안 반하겠나? 춘향이는 그 동네에 엄청나게 예쁘다고 소문이 났던 애인데, 그지? 걔가 막 그네를 타고 있으니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 확 반한 거지. 춘향이는 그걸 노린 거지. 형단이를 시켜가지고, 야, 이몽룡이 언제쯤 그네 뛰기 구경하러 오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겠지? 너네 그런 얘기 모르나? 철저한 춘향이의 설계에 이몽룡이 당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재미로. 단오날, 5월 5일 단오날 아침에 뭐 약이라는 걸 먹어. 뭐 너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약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뭐 잡곡 여러 개 들어가가지고 몸에 좋은 것들. 그지? 맛은 없고. 즈문해. 즈문은 순 우리말로 천이잖아. 그지? 천. 해를. 그러면 천년을 이렇게 되겠지? 그지? 천년을 장존하실 길게 존재하는 거니까 얘는 장수하실 천년 동안이나 살아. 그런 장수하실 약이라 바칩니다. 이러는 거야. 이제 바칩니다. 단오날 아침에 이렇게 약밥 같은 거 먹으면서 건강하자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을 생각해서. 너희들이 여기서 근데 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단오날 아침에 님이 돌아온 게 아니다, 알겠지? 그렇지? 없어. 12월 끝까지 님과는 다시 못 만나. 못 만나는데 약밥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야. 님에게 이 약을 바치면서 님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바랬으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 됐지? 그 다음에 6월. 잘 따라오고 있어 지금. 6월 보름. 동동이 좀 힘들거든. 길기도 길고 잘 안 읽히고 막 이래서 좀 힘들어. 이 정도면 잘 따라오고 있는 거야. 6월 보름에 별해는 뭐냐면 벼랑해. 벼랑이 뭐냐면 절벽이야, 절벽. 발현이란 말은 버려진 이런 거. 빛 다워라, 빛 같구나. 6월 보름이 유두라고 해서 이 유두절에 뭘 하냐 하면 미신 같은 건데 여성들이 주로 빗을 쓰잖아. 머리 빗을 때, 그지? 그 빗을 이날 6월 보름에 열심히 빗은 다음에 그 빗을 뒷산에 가서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다 자기 각각의 빗을 가지고 가서 절벽 아래 집어 던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내 몸에 붙어 있는 나쁜 기운들, 불길한 기운들, 이런 것들을 빗을 통해서 제거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거한 다음에 여기 이 불길한 기운이 담긴 이 빗은 버리는 거야. 이해되지? 우리가 뭐 불길한 말 듣거나 했을 때 퇴퇴퇴 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이 퇴퇴퇴도 동네마다 다르더라고. 어떤 애들은 퇴퇴퇴 하고 난 다음에 머리를 긁어야 된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퇴퇴퇴 하고 난 다음에 저기 나무를 짚고 와야 된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동네마다 제각각이 돼. 이때 이제 빗을 버리는데 그 6월 보름에 버려진 빗과 같다는 거야. 비유 대상이 또 안 나오지 지금. 그렇지? 비유 대상은 뭘까? 버려진 빗. 그렇지, 나은 것이다. 화자인 거지. 임에게 버림받은 사람 지금 나니까. 그렇지? 내가 마치 그때 벼랑 아래 버려진 빗과 같다. 그런 처지다라고 지금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 돌아보실 님을. 만약에 지금은 날 버렸지만, 날 떠났지만 다시 나에게 돌아와 준다면, 날 돌아봐주는 님을 적곰 존니노이다라는 말은 쫓겠다, 따르겠다 이런 거야. 적곰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뭐 조금이나마 이렇게 이 앞쪽에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뭐 엎어지며 자빠지며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장 무난한 뜻은 꼭 뭐 이 정도로 기억을 해줘. 날
다시 돌아봐 준다면 님을 나는 무조건 꼭 따르겠다. 됐지? 여기까지가 이제 6월이야. 너희들 지금 좀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편의 작품인데 연 구분이 이렇게 되면서 내용까지 구분되는 느낌을 받나? 뭔가 좀 이어지는 느낌이 별로 없지. 그치? 동동의 특성이 그래. 매 연마다 내용이 좀 독립적이야.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커다란 주제 아래에 있지만, 이런 주제 아래에 있지만 각 연의 내용들은 서로 좀 구분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지. 또 구분되는 느낌을 주는 이유가 또 이 후렴구의 존재 때문이기도 해. 이 후렴구가 나오면 이제 바뀌어 이런 뜻이거든. 그치? 이 후렴구가 각 연의 내용을 좀 구분해주는 역할까지도 한다라는 거.